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생명존중교육 5차 시 내 생각을 점검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내가 나의 친구가 되는 방법에 관해 이야기했습니다. 나를 소중히 대하면 행복해지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때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의식적으로 애써서 열심히 나 자신을 소중히 대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이렇습니다. 내 장점을 시간 내서 찾고 좋아하는 음식을 먹고 푹 자고 취미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고민이 있어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싶을 때 주저하지 말고 부모님이나 친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폐를 끼친다는 생각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분명 내가 도움을 받는 만큼 나도 도움을 줄 기회가 있을 거니까요. 생각을 긍정적으로 해 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나요?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가 처져 있을 때 주변에서 이런 말을 해주지 않던가요? 생각을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 라는 말도 있죠. 도움을 주고 싶어서 한 이 말이 듣는 사람에게는 도움이 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기분이 우울할 때 이런 말을 들으면 힘이 나기보다는 더 힘이 빠지곤 합니다. 기분은 스위치 누르듯이 쉽게 조절이 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내 마음을 가볍게 보는 것처럼 느껴지지요. 쉽게 해결될 문제를 잡고 괜히 질질 끄며 끙끙대는 것 같아 죄책감을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생명존중교육 3차 시에서 이야기했듯 충고나 조언은 거의 항상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듣는 사람이 그런 충고를 안 들어봤던 것도 아닌데다가 혼나는 느낌이 드니까요. 생각을 바꾸어서 슬프고 괴로운 이 기분을 바꾸는 건 불가능한 걸까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이야기한 대로 생각을 억지로 긍정적으로 하는 건 도움이 안 됩니다. 우리 생각과 감정이 어떻게 엮여 있는지를 이해하면 됩니다. 한번 어떤 상황을 상상해 봅시다. 길거리에서 우연히 친구를 마주쳤습니다. 나는 친구를 만나 반가워서 인사를 했는데 친구는 나를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갑자기 기분이 확 상하지요. 혹시 내가 쟤한테 뭘 잘못했나?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어제 통화했을 때 말실수했나 점검을 해봅니다. 이때부터 머릿속에서 온갖 말들이 나를 괴롭힙니다. 일단 나는 말주변이 없는 사람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반의 민수는 친구도 많고 인기도 좋은데 나는 친한 친구를 찾아보라면 손에 꼽습니다. 대인관계가 좁다는 생각이 들어요. 대인관계 뿐인가요? 사실 성적도 그냥저냥 중간입니다. 이름 있는 대학에도 가기에는 모자라요. 외모도 별로 마음에 안 듭니다. 이렇게 잘하는 게 없으니 미래가 암울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의문을 던지게 되죠. 이렇게 기분이 바닥을 향해 흐르는 느낌, 한 번쯤 경험해 본 적 있죠? 머리를 식히고 보면 친구의 인사를 못 보았다는 것은 별것 아닌 상황입니다. 처음에 든 내가 말주변이 없다는 생각도 그렇게 비극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다 보니 엄청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내 기분을 망치고 말았습니다. 그 발단은 맨 처음 일어났던 사건에 관한 나의 주관적 해석 때문입니다. 친구가 나에게 인사하지 않았던 사건 말이죠. 이런 해석은 나도 모르게 일어납니다. 머릿속에
친구가 날 싫어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스쳐가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한지 모르고 그냥 나빠진 기분만 느낀다는 겁니다. 그래서 친구의 태도가 내 기분을 나쁘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자동적인 생각이 나타날 때마다 그냥 그 흐름에 휩쓸린다면 우리는 자주 우울해질 겁니다. 여러분이 기분 나빠질 때를 생각해 보세요. 그때 들었던 생각을 찾아보세요. 예를 들어, 친구가 날 싫어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찾아냈다면 이 생각이 사실인지 한번 따져보면 됩니다. 혹시 날 못 보고 지나간 건 아닐까? 다른 일에 집중하지는 않았을까? 그 전에 인사를 했는데 나도 못 본 건 아닐까? 이런 질문을 하나씩 던질 때마다 여러분의 생각에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나를 아주 기분 상하게 만들었던 그 일이 그 상황 자체 때문이 아니라 내가 했던 과도한 해석 때문에 일어났다는 것을요. 여러분, 생각을 바꾼다는 것은 그냥 아무 의미 없는 긍정적인 말, 즉, 세상은 좋아질 거야, 난 성공할 거야, 이런 말을 반복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구체적인 우리의 일상 속에서 내가 습관적으로 했던 해석들을 찾는 겁니다. 찾았다면 그 해석에 의문을 던져봅니다. 그러면 점점 현실적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노력들이 쌓이고 쌓이면 우리의 멘탈이 조금씩 단단해지게 됩니다. 정신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보약과 같은 행동들이 있습니다. 그런 행동들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운동입니다. 전문가들은 우울증을 예방하는데 가장 중요한 활동을 운동으로 꼽고 있습니다. 운동이라고 말하면 머리에 떠오르는 거의 모든 활동은 다 도움이 됩니다. 그 기준을 달리기나 배드민턴 같이 땀이 나고 숨이 차는 운동을 일주일에 3번, 30분 이상으로 하기를 권합니다. 두 번째는 잠입니다. 밤에 잠을 자고 낮에 활동해야 합니다. 너무 당연한 말 하는 것 같죠?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낮잠을 자지 말라는 것입니다. 낮잠은 밤잠을 방해합니다. 밤에 잠을 잘 때는 최대한 조명을 다 끄고 어둡게 유지해주세요. 날이 덥지 않다면 긴 소매 잠옷을 입는 게 좋습니다. 팔목까지 보온을 해서 우리 몸에 안정감을 줍니다. 세 번째는 술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드라마나 영화에서 슬픈 감정을 해소하는 수단으로 술을 마시는 걸 많이 보게 됩니다. 실제로는 술은 잠깐의 감정 맞추기 효과가 있을 뿐 장기적으로는 우리를 더 우울하게 합니다. 특히 술을 마셔서 몸에 알코올이 남으면 편하게 잠을 자지 못합니다. 술은 어떤 면으로 보아도 우리의 정신건강을 망치는 독약입니다. 정신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실천할 수 있는 행동들을 알려주면 바로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런 뻔한 이야기는 왜 하는 거야? 라고요. 밥 잘 먹고 잠 잘 자고 운동하고 이런 거 너무 당연하게 느껴지니까요. 그런데요, 여러분, 뻔한 것이 실천하기 더 어렵습니다. 운동을 하거나 잠을 잘 자는 게 지금 당장 우리의 기분을 개운하게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해야 한다. 친구랑 놀아야 한다. 오늘은 귀찮다는 핑계를 들어 자꾸 실천하지 않게 됩니다. 기분이 한번 우울해지면 회복하기가 쉽지 않죠. 우울한 기분은
정신건강에 도움이 되는 행동들을 귀찮게 여기게 합니다. 낮잠을 자고 싶어지고요. 운동해야 하는데 외출 자체가 싫어집니다. 그래서 좋은 줄 알면서, 심지어는 당장 해야 하는지 알면서도 자꾸 미루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를 더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생각과 행동을 지금부터 실천해 봅시다. 우리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사건이 생길 때마다 의문을 가져봅시다. 나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지? 라고요. 그리고 주기적으로 운동을 하고 밤에 자고 취미 생활을 하는 겁니다. 힘든 일이 있으면 가까운 사람에게 이야기도 해보고요. 이런 실천들이 합쳐지면 마음이 건강해집니다. 당연히 내 마음이 건강하면 자살 위기에 처한 친구들을 돕기도 더 좋겠죠. 보기, 듣기, 말하기를 다시 한번 연습해 봅시다. 보기라는 말을 들으면 이제 바로 떠오르시죠? 보기란 관찰을 뜻합니다. 주변에 갑자기 어두워진 친구가 있나요? 평소에는 안 그러던 친구가 갑자기 잘 씻지 않거나 아무렇게나 입고 다닌다면 걱정해 볼만 합니다. 최근에 힘든 일을 겪은 친구가 있다면 관심을 가져보세요. 특히 이제 그만 끝내고 싶어 라는 말, 사는 게 의미가 있을까? 와 같은 말은 자살 생각을 의심하게 합니다. 듣기는 경청의 자세로 대화를 하는 겁니다. 친구가 하는 이야기를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고 중간중간에 요약도 하고 간병도 읽어주면서 들어줍니다. 충고나 조언은 보통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안 하는 게 좋습니다. 혹시 자살을 생각하고 있어? 라고 직접적으로 물으면 자살과 관련된 이야기를 더 편하게 할 수 있게 됩니다. 말하기는 지금까지 얻게 된 정보로 도움을 주는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자살 위기에 있는 친구를 돕기 위해 1393 자살 예방 상담 전화에 전화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어렵게 느껴진다면 여러분이 다니는 학교 위클래스나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의 1388 청소년 전화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생명존중교육 5차시 내 생각을 점검하기를 마치겠습니다.